돼지띠는요, 재물복과 먹을복을 가지고 있고요. 받을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자, 그 즉슨 뭐냐? 내가 거지로 살 팔자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평탄은 한다. 하지만 초년의 고생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년에는 남한테 많이 퍼줘야 돼요. 그리고 남 좋은 일들을 많이 시켜야 되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100을 벌어다 줬어요. 그러면 나는 20도 못 먹어요. 돌아오는 게. 네, 그래서 조금 억울함들이 많다. 근데 뭐라 그랬죠? 받을 복들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런 받을 복들이 있는 분 나중에 좀 중년이 지나고 나서 무언가의 성과를 얻는다든지 돈의 성과든지 명예의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받을 복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간에 초년에는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남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기본적으로 사주에 똑같이 없는데도 네. 사주에 내가 받을 복, 재물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봐도 이 친구를 더 이뻐하거든. 윗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네. 얘가 나보다 이쁘지도 않아, 얼굴이. 그런데도 얘는 말 한마디에 약간 복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뺏어올 수 없는 그런 매력들 때문에 시기 질투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인간으로 좀 마음고생을 해야 되고, 남 좋은 일 많이 해놓고 그 뒤에 가서 자기 혼자 울 일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욕심내가지고, 그래 이제 내가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걸 딱 하니 찾았단 말이지. 그러면 또 망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고력을 겪어야 돼. 그래서 중년이 넘어야 사실은 돼지띠들이 좀 내 농토가 편안해지고 내가 편안한 삶을 좀 살 수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돼지띠들은 초년에는요 열심히 뛰어댕기셔야 돼요. 사실. 그러고 나서 중년에서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성장을 했다. 그 시기부터 조금 욕심을 내셔야지, 초년부터 욕심을 내신 자손들은 조금 돈을 없애버리는 형국들이 많다. 그리고 돼지띠들이 좀 좋은 게 있어요. 자시군이 좀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오복이 좀 깔려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나는 고생하고 나는 치질하게 힘들었고 공부도 못했는데 배우려고 해도 못했는데 네. 나중에는 자식들이 조금 내 한을 풀어주는 그런 형국도 있기 때문에 자식들 열심히 키우세요. 그래서 이분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좀 이런 시기 구설 이런 게 좀 많이 따르는 네, 맞아요. 이런 게 좀 들어온다면 돼지띠분들이 성향이 좀 뒤에 가서 혼자서 좀 슬퍼하고 우는 그런 타입인 건가요, 선생님? 네, 사람마다 성격이 있는데 조금 혼자서 끙끙끙 앓으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보여져요. 좀 괜찮은 척 하지만. 네, 왜냐면 돼지들은 막 싸우고 앞에 나가서 막 물어뜯고 하는 거를 싫어해요. 차라리 좀 조용하게 내가 좀 참지 뭐. 이런 성격들이 좀 강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속상한 일들이 그런 게 많지. 돼지띠 분들은 살아오면서 좀 배우자 덕이라든지 이런 건 좀 있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배우자 덕은 있는 걸로 보여. 자식운도 있고 배우자 덕도 저는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랬다 그랬잖아요. 초년에는 좀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 좀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운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평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초년 고생이 많다는 게 그런 뜻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뭐 이성의 운은 없었던 사람들은 좀 많은 건가요? 아니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내 짝을 찾는 것도 솔직히 조금 힘들 수 있고 초년에 좀 자수성가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일적으로 많이 파고드셔야 돼. 그리고 내 성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작년에 이민년에 한 해는 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던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민년에는요 좀 답답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업장이든 뭐 전체적으로 내 연애운이든 안 그러면 내 가정생활이든 이런 게 조금 답답하고 뭐가 답답하냐, 제대로 원활하게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별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에 뭐 사이가 남녀간의 사이가 안 좋고 이런 운들도 들어오고요. 내가 조금 이동하고 이직하고 무언가를 움직이고 싶어도 잘 되지 않고 그런 운들이 좀 있어서 답답함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제부터가 또 중요하니까 네. 앞으로 우리 돼지띠분들은 이런 답답한 거 다 털고 네. 좋은 날들이 좀 올 수 있을까요? 많이 좋아지는 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돼지띠라고 하시면 올해는 좀 벌려보세요. 열심히
열심히 한번 뛰어보세요. 동서남북 뛰어다니세요. 다 그게 돈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나라에서 내 해운년에서 내 운이라는 게 있어. 그거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네. 이렇게 좋을 때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믿고 계시지 마시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감자를 캘 때 만약에 하나 캘 거를요 한 3개 4개 캘려고 욕심내면은 그게 다 돈이 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더 막 뛰으셔야 돼. 맨날 이 운이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올 한 해 내가 노력한 만큼 네.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라는 있어요. 거죠. 네,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시길 좀 받을 복이 많은 사람이 많다. 네, 맞아요. 네. 올 한 해가 좀 드디어 이제 좀 받는 그런 한 해로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초년 운만 잘 좀 넘어가고 나면 중년 이후부터는요. 뭔가 뭐 부모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요. 안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다른 곳에서 물려받을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받을 복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올해만이 아니라 돼지띠들의 좀 평균적인 운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 돼지띠들은 많이 베풀고 살아라. 내 거 생각하지 말고 네. 베풀고 살다 보면 그게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오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네. 올 한 해 우리 돼지띠분들 금전이나 이런 것도 다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또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연애 운이라든지 이성의 운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올해 재회의 운이라든지 그다음 새 사람을 만나는 운이라든지 그런 운들도 많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애에 너무 답답해요. 연애하고 싶어요. 헤어진 사람하고 같이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진짜 꼭 궁합 들고 법당으로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운기들이 좋으니까. 좀 이성의 운이 좀 활발해지는 거예요? 네, 활발해져요. 근데 이게 혹시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솔직히 가정 있으신 분들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에 좀 많아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돼지띠 운세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선생님이 나이별로 본 것도 아니고 네. 띠만 보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딱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돼지분들 한 말씀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내가 좋다면은 좋겠다 그러면 사람은 걱정을 안 하고 살 거예요. 그죠? 좋은 애가 있으면 나쁜 애가 있는 거고 그게 반복적이다 보니까 인간이 참 인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돼지띠 분들은 올해 하늘에서 나에게 동아줄을 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동아줄을 내려왔네 동아줄 그러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걸 자꾸 올라가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올라가는 과정이 절대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올라가다가 손도 까질 것이고 그죠? 힘도 들 거예요. 그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어느새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내가 어느새 이 위치에 올라와 있어? 이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움직이셔가지고 꼭 좋은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뱀띠 분들은요 굉장히 의리가 있어요. 뱀들의 형태가 혼자서만 다니지 않거든요. 뱀들은 뭉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람, 내 가족, 내 위주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무지하게 잘 챙깁니다. 그래서 정도 많고요. 근데 이 뱀띠들이 특징이 한 번 싫은 거는 죽어도 싫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9번을 잘했는데 한 번을 정말 경우가 없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다. 아웃이에요. 바로 끝. 아웃. 딱 아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저 사람은 되게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업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속마음은 등치 큰 남자건 겉모습이 여잔데 여장부건 마찬가지고 속 안에는 굉장히 어린 소녀가 들어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눈물이 많고 혼자서 속상해하고 근데 성격이 좀 그거를 질질질 끄는 성격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랬더니 한번 울잖아요. 오늘 한번 실컷 울고 자 털자! 라고 딱 털어버리고 다시 내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뱀띠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내 부를 축적하고 금전을 축적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열심히 산 만큼 또 효과를 못 보시고 내가 남 좋은 일들만 시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또 사주에 다른 거니까. 네. 그리고 끼가 굉장히 많습니다, 뱀띠들이. 아, 그래요? 도화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화. 그래서 연예계라든지 화류계라든지 이쪽으로도 좀 많이 뻗쳐 있고 예술계통 그쪽으로 좀 많이 뻗쳐 있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뱀띠 분들도 초년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재물운, 재운, 그것들이 있어서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인간복이 별로 없어요. 아, 인덕이 없구나. 예, 인덕이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베풀어주고도 욕먹을 수 있는 좋은 일 하고도 뺨 맞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혼자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고 직원을 사랑으로 길렀어요. 그쵸. 정말 쟤는 내 식구다 생각하고 길렀어요. 뒤통수 치고 나가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 약간 뱀띠 하면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차갑고 냉정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겉모습은 그래요. 근데 속 안에는 어린 소녀가 하나 들어있다. 그리고 잔잔한 거에 감동을 많이 해요. 말 한마디, 조그만 나를 신경 써주는 선물 같은 거, 아플 때 밥 한 번 챙겨주거나 뭐 해주잖아요. 감동을 그렇게 해요. 신기하네. 되게 정반대 제가 알고 있던 네, 맞아요. 그 뱀띠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나는 정말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잘해주고 좋아해주고 사랑을 줬는데 돌아오는 게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게 화살로 돌아오는. 맞아요. 그럼 이분들은 사람을 사귈 때 좀 그런 게 좀 겁내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조금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분들도 여자지만 남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분이 많고요. 만약에 남자분이시면은 여복이 많이 없어서 내가 좀 여자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작년에 22년에 우리 뱀띠분들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던 분들은? 솔직히 작년에도 많이 힘든 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뱀띠분들이. 그리고 올해도 나쁘지 않아요. 문서를 쥐고 잡고 흔들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지금은 좀 평탄해 하는 운을 가졌는데 또 초년에 지금 계신 분들 있잖아요. 20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열심히 살아가야 될 때라 그분들은 아마 인간관계에서 좀 힘이 들지 않을까. 애인하고 헤어졌어요. 배신당했어요. 막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근데 중년 이후에 지금 분들은 좀 안정감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지금 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 한해 좀 이런 사업적인 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문서 잡는 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집을 사시든 땅을 사시든 안 그러면 사업장에 조금 문을 더 한 군데 더 여시든 간에 그렇게 조금 내가 터전이 넓어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금전이 돌아요. 그럼 좀 올 한해는 확장을 하거나 네. 뭐 장사 짓는 2호점도 내보고 이런 네, 것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 좋네요. 그리고 우리 뱀띠분들 올 한해는 인간관계를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뱀띠분들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초년에 고생하시고 이제 중년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알아요. 자기네가. 본인들이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줘봤자 또 이러겠지. 저러겠지. 이제 이게 세월이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들 잘 가리실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을 좀 조심하세요. 너무 달콤하게 들어오는 사람들. 내가 이거 해주면은 네가 이렇게 투자하면 내가 이만큼 줄게. 뭐 2배, 3배 불려줄게. 그런 말은 믿지 마시고요. 귀 딱 닫으시고 본인 길만 마이웨이 열심히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게 이 띠만 보고 정말 보편적으로 말씀해주신 네. 거예요. 자기 사주팔자 다 넣어서 동생 신점으로만 보시니까 네.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뱀띠분들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뱀띠분들이요, 인덕은 없어도요, 재물떡과 그다음에 자식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아니고 여럿이 더불어 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성향대로 사시다 보면은 나하고 맞는 사람은 내 길을 같이 갈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분들은요, 초년에 고생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생활력이 너무나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활 전선에 좀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내가 장남이 아니어도
내가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 식구들을 어깨에 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뭐 소년소녀 가장처럼 있잖아. 네. 뭐 부모님이 아프셔서 안 그러면은 뭐 연로하셔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서요. 힘들게 내가 어깨에 많이 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간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되는 분들, 내 거를 채우지도 못하고 많이 베풀어야 되는 분들이 많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거를 조금 챙기려고 해도 그 돈이 어떻게 돈 냄새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든 건지 다 나가요. 그러니까 병원비로 나가야 돼요. 뭐 애들 학비로 나가야 돼요. 뭐 내가 지인한테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내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도 내가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고독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일부종사가 좀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띠분들 중에서는요,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많이 빌고 살아야 돼요. 이게 소는 옛날부터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런 건지, 내가 내 가족을 빌지 못하더라도 남의 것까지 빌어줘야 되는 우리같이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조금 인생이요 많이 피곤한 거예요. 나를 위해 나 하나를 위해 살지를 못하고요. 여럿을 위해 살아줘야 되는 사주팔자가. 그래서 혼자서 소띠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너무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좀 뭔가 좀 들판에 약간 혼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한때는. 맞아요. 왜냐면 그래서 너무 저는요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저는 맨날 돈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소띠분들이. 근데 또 너무 착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제 역할인가 보죠 라고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이고. 그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우리 소띠분들은 남을 위해 많이 베푸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 사람 나한테 베풀어 너무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아니요. 당연 후자예요. 당연하게 네가 하는 게 당연시 된 거야, 그냥. 그렇게. 왜냐면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내 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좀 이래. 그러면 내가 내 거를 띄워 나눠준단 말이지. 근데 그게 한두 번은 고마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당연시가 돼버린 거야. 이제 그건 네 역할인 거야. 그게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내가 지금 무게를 갖고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효자, 효녀, 효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착해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이분들이요, 내가 봤을 때 소띠분들이 전생에 업이 많은 거야. 죄가 많은 거야. 죄가 많은 거야. 그래서 후생에서는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소띠분들은 선생님 좀 내가 힘든 부분이 있다, 내가 힘든 점이 있다 이러면은 어디 터놓고 말할 데도 없는 분들이 좀 많은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해놓고 앞에서는 그래 하면 뒤에 가서는 구설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누구한테 말 못하니까 친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했다가 그게 이제 딱 돌아버리니까 그 순간부터는 이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두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좀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네, 조금 안타깝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조금만 깨우치시는 분들은요 또 금방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띠분들 선생님,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는 좀 올해부터는 좀 괜찮을까요? 올해는 굉장히 좋아요. 조상이 나를 돕는 해라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 거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욕심내서 문서 사고 싶어요. 집 사고 싶어요. 땅 사고 싶어요. 좀 뭘 늘리고 싶어요. 좀 늘리셔도 괜찮아요. 올해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가 되고요. 돈이 늘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 도와주려면 돈이 있어야 도와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돈은 늘 있어요. 내 여유가 없는 거지. 내 돈이 없는 거지. 근데 그럼 올해는 좀 이게 돈이 들어오면은 진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나를 위한 좀 시간을 좀 보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착하고 열려서 만약에 좋은 걸 나 혼자라도 먹고 싶잖아요. 그럼 이분들은요, 누구 걸려, 엄마 걸려, 뭐 자식 걸려, 누구 걸려 이렇게 못 먹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내 거를 조금 챙겨보세요. 그러면 내게 그게 그 순간에는 좀 안 되더라도 좀 답답하고 돈이 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게 나중에 후에는 5년 10년 뒤에는 그게 내 재산으로 묶여져 있을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재산에 투자하시고 사람한테는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띠분들은 이런 투자나 이런 네. 주식 뭐 이런 코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안 돼. 안 돼. 꽁돈이 없어. 사실 꽁돈이 없어. 꽁돈 있는 분들이 해야 돼. 그런 것들은. 이런 분들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빵이나 부동산 이런 데 네네네. 그런 데다가 문서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되고요. 나중에 그걸 내가 다 못 쓰고 못 먹고 죽더라도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돈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한 보답은 혹시 받은 시기가 좀 오긴 할까요? 좀 후년에.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중년이 좀 넘어서고 나서 거진 뭐 끝자락이라든지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요 남한테 많이 베풀고 사잖아요. 그러면은 자식 나중에는 금전운 내가 묶어놨던 거 옛날에 사놨던 것들이 갑자기 막 돈이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은 명예운을 좀 지실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오늘 아무도 말씀 주신 게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또 신점으로 보시니까 또 개인의 생년월일 넣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는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죠. 네. 정말 소름 돋겠네요. 네. 그럼 우리 마지막 소띠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나만 이렇게 어깨에 짐을 져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늘이 내려주신 거예요. 너는 이 역할을 하거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실히 하시고요. 그만큼 또 재물, 열심히 사신 만큼 재물은 또 따라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 자손, 나로 인해서 상대방 누군가가 편해진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조금 마음을 먹으시면 더 살아가시기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팁으로 그거 알려주세요. 네. 소띠분도 아까 말씀해 주시길 올 한해 또 제사 잘 지내라고. 네. 맞아요. 올해는 조상이 조금 나를 돕는 해예요. 그래서 제사를 좀 잘 지내셔 주시거나 내가 시간이 안 되면 저희 법당 같은 곳에 좀 조금 맡기시거나 그렇게 해서 조상을 좀 우대를 하시면 올해는 조금 좋은 일들이 나에게 해운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말에요.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네네.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개띠들이 그렇게 팔자가 막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도요. 집에서 이쁘게 애완견으로 크는 개가 있고 노숙자처럼 그렇게 크는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띠들은 이 빈부격차라 그럴까요? 이게 좀 심해요. 그래서 좋은 분들은 엄청 좋고 나쁜 분들은 진짜 고생하는 분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개띠분들은 평균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옆에 사람을 두는 걸 좋아하고 같이 노는 걸 좋아하고요. 근데 개띠분들의 특징들이 좀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게 말하면 리더십이 강하다. 내가 대장으로 내 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따라와야 된다. 약간 대장 역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맞춰서 이끌어가는 것도 잘 이끌고요.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늘 사람을 곁에 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베풀어야 되고 내 걸 많이 내줘야 되는 형국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고충을 얘기하다 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줘야 되는 그런 형국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말로 밥 먹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좋은 거는 아싸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 때는 기분 팔처럼 막 이렇게 쓰는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잠글 때는 확실하게 잠궈요. 돈 잠글 때는. 그래서 돈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친화력이 좋아서 욱하는 승질, 그다음에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셔서 대인관계를 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사주팔자다라고 해요. 원체 활동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람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 작년까지는 만약에 내가 조금 많이 힘들었다. 돈 때문에 좀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누구 빌려줬는데 안 갚았고요. 내가 사업하는데 돈이 막혔어요.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돈이 동서남북이잖아요. 네. 두 군데에서 뚫려요. 그러면 답답했던 돈이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도 날 도와준다. 안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을 받는다. 라고 안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한테 돈 될 수 있는 물건을 준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올해는 100% 나는 돈 번다라고 보여지고요. 바쁘다라고 보여줘. 실속 있게 바쁘다. 옛날처럼 사람 좋아하니까 사람 쫓아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좀 실속 있게 돈을 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개띠분들 선생님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우리 개띠분들인데 반대로 좀 인간관계에서 좀 상처를 받았던 경우도 좀 많았어요. 많아요. 왜냐면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도 나를 생각하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나 혼자서 배신당한 것 같고 나 혼자서 좀 속상한 것 같고 나는 마음이 이만큼 컸는데 너는 20%밖에 안 됐었어? 그거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분들은 그런 게 있다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금방금방 들어와요. 그거를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오케이. 그럼 우리 개띠분들은 선생님 좀 살아오면서 좀 배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배신이란 게 몰랐던 사람한테 당하면은 그나마 뭐 그걸 참을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나 그런 게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개띠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좀 애정 결핍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성에 내 마음의 양을 채워주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 특히 남자 여자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외도를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도 좀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시길 개띠분들은 성향이 그러니까 내가 힘든 점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들어주는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한편으로는 우리 개띠분들이 좀 되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느끼죠. 허전하든 근데 자존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거를 밖에 나가면 죽어도 티를 안 내요. 힘든 거를? 네. 그냥 나는 잘해. 난 괜찮아. 됐어, 오케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는 되게 많이 초라하고 외롭게 있거든. 혼자서 우시는 분들이 많구나. 우리 개띠분들 좀 찡한데 과연 이 개묘년은 좀 웃을 날이 좀 올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올해는 바쁘고 신나요. 그래요. 나를 찾아주는 곳이 많고 내가 동서남북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형국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분명히 좀 답답했던 내가 사람마다 답답한 부분이 다 다르니까 답답했던 부분에서 숨구멍이 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좋네요. 오케이. 그럼 개띠분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네. 아까 슬쩍 말씀 주시겠는데 금전운일 것 같아요. 네. 금전운이 동서남북 중에 두 군데가 뚫린다. 네. 그 뜻은 좀 뭐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 이게 다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맞겠죠. 왜냐면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한정적인 돈이니까. 그렇죠. 그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올 한해 내가 좀 사업을 확장을 해볼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을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괜찮아요.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무조건 하세요. 오케이? 무조건 하세요. 하세요. 나는 하시라고 보여줘요. 늘려야 돼요. 늘리고 벌 수 있는 거를 조금 확장을 시켜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네요. 그리고 우리 개띠분들 또 궁금해하는 분이 또 사랑적인 또 이런 네, 연애 이런 맞아요. 부분도 궁금할 것 같은데. 연애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요 내 성을 못 채워주는 형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개띠분들은 지금 올해만뿐만이 아니라 계속 조금 가면 갈수록 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늘 고민일 것 같아. 사람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평생 숙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냥. 그럼 개띠분들은 좀 마음가짐을 네. 좀 너무 내가 맞춰주고 도와주기보다 좀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근데 네. 이분들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맞춰주는 부분도 많겠지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진 않아요. 남들만 맞춰주고 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너무 옆에 많이 두다 보면 네. 내 생각만큼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인간관계 정리도 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내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진짜로 조금 나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분들만 좀 옆에 두시고 네. 좀 너무
좀 안 그런 사람들은 좀 걸러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이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 점을 보면 그런 것도 자세히 나오나요? 나오죠. 궁합 이제 안 그러면은 이게 남녀 궁합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뭐 친구 간의 궁합, 뭐 동료, 사업 파트너의 궁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훨씬 더 판단이 쉬워질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띠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띠분들은요, 타고나기가 친화력이 좋아서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띠거든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픈 일도 많겠지만 사람 때문에 웃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지금처럼 내가 좀 많이 베풀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이렇게 사시면요, 나중 되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띠들은요, 조금 뭐랄까 사람하고 같이 부딪히고 부딪히는 걸 좋아해요. 왜 양들은요 혼자서 단독 행동하지 않잖아요. 양이 무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람들끼리의 융화가 굉장히 좋아하고 어딜 가서라도 혼자 뭐 가는 것보다는 같이 다니는 걸 좋아. 가족 여행을 가더라도 다른 집 식구들하고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같이 있어 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반면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를 굉장히 받는 동물이기도 해요. 그런 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해주고도 뺨 맞는다 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돈 주고도 뺨 맞아. 음식 사주고도 술 사주고도 뺨 맞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양띠들이 조금 나쁜 거는 예민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 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듯이 그런 약간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여리고 재주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손재주라든지 뭐 미용, 음식, 뭐 인테리어, 미술, 예술가 쪽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좀 자기의 상상력들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쪽으로 풀고 나가면 굉장히 좋은 발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예민한 거예요, 성격이.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귀가 얇은 분들이 좀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얘기 들어가지고 뭐 급으로 뭐 쇼핑해야 되고 사야 되고 그 귀 열고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상처가 가면요 한 번 가면 오래 가요. 금방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애인 간, 특히 뭐 배우자 간, 내 주변의 지인, 친한 지인들, 안 그러면 가족까지도 상처를 크게 주면은 뒤 안 들어보고 나중에는 딱 본인이 받고 받다가 나중에는 딱 버려버리는 형국까지 오거든요. 근데 양띠 친구들이 이 친구를 버렸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100% 다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 정도로 많이 참아. 잘 참아. 참고 참아. 그리고 정도 많아가지고 가슴이 여려가지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면 봐주고 미안하다고 봐주고 특히 연인 사이 남녀 사이에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버렸어. 그럼 진짜 끝난 거야. 그 정도로 좀 순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좀 내가 좀 비교를 할 때는요 약간 소나무 같은 올곧은 직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 양띠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다 라고 보여져요. 그럼 양띠분들은 조금 전에 쭉 말씀해 주신 걸 들었을 때 네. 이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쨌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가 좀 유난히 좀 많으신 네 거예요. 맞아요. 내가 잘해주고서도 뒤통수를 맞고 네 내가 맞아요. 뭐 사랑을 줬는데 화살로 돌아오시는 네 내가 상대방을 살리려고 해서 돈도 마음도 다 줬는데 그게 다 상처로 돌아오는 거죠.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네네 맞아요.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죠. 네네. 양띠분들 선생님 그럼 작년 한 해 이민년에는 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던 분들이 이민년에는요 금전으로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되던 일도 안 되고 대빠꾸가 돼버려야 되는 형국이고 사람하고 이별수 양띠분들은 인간관계가 진짜 좀 힘들다 그랬잖아요. 사람하고의 이별수, 이혼수 그 다음에 싸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인간한테 상처받고 돈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허덕여야 되는 그 수가 이민년에는 굉장히 많이 컸다. 그게 한 3년 정도 이끌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좀 많이 풀려요. 내가 마음이 놓게 되고 금전이 빨리빨리 돈진 않아도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 자체가 네. 이제는 좀 괜찮아. 내가 이제는 좀 성숙됐어. 어떤 사람이 와도 이제는 좀 괜찮을 거야.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좀 마음가짐 자체가 좀 변한다. 네네네.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네. 약간 내 기운주 자체가 좀 달라진다. 맞아요. 양띠가 좀 그런 경우도 좀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그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신 분들이 작년 재작년수에. 그럼 양띠분들은 선생님 지금 직장이나 직업적으로는 네. 뭐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 많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올 한해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괜찮을까요? 저는요 좀 뭐라 그럴까, 내가 명예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명예운이 좀 쓸 것이고, 금전이 원활하게 좀 돌아가야 돼. 금전줄이 막혔었던 분은 금전이 좀 돌아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 운기 자체가 내가 활동하는 운기로 좀 바뀌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겨울이었어. 근데 올해부터는 봄이야. 그 격이었다. 꽃이 피는 딱 시기가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분들은 아무래도 인간관계로 인한 좀 상처가 많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좀 인간관계로 좀 겁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올 한해 좀 이런 좀 귀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는 수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같이 들어오겠지만 나한테 귀인이 될 사람이 더 많이 붙어요. 나의 조력자라든지 정신적 지주라든지, 안 그러면 나한테 투자해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좋다라고 보여져요. 네. 좋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양띠분들 올 한해 이렇게 너무 좋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또 어떤 분이 있어요? 늘 있잖아요. 연말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지나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또 정을 주게 돼 있어요. 사람은. 특히 양띠분들은 더 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달콤하고 귀인일 것 같고 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확증이 될 때까지는 조금 좀 거리를 두시면서 그 사람을 좀 지켜보면서 그렇게 좀 지내시면 본인한테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점사를 보면은 네. 되게 다가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귀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자세히 나오나요? 나올 때가 있고 솔직히 말하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나쁜 사람들은요, 저희가 들어올 때 기운 자체가 얘는 뭔가가 이상해 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잘 피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게 아무래도 띠만 보고 전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신 거니까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 또 신점으로 보시니까 네, 직접 맞습니다. 방문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